그래서 오감이란 말을 많이 하죠. 오감이 뭐냐면은 목은 이건 시각입니다. 시각.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미각. 토가 미각이죠. 토한 미각. 화는. 화가 청각이구나. 고각. 금이 청각 아닙니까? 예? 금이 호각이죠. 코니까. 그죠? 수가. 신장이 수가 청각. 수가 청각이 아니 수가 청각이네. 수가 청각이고 신장 어디? 수가 청각이고. 그럼 이거는 뭐? 이거 화가 촉각 아닌데. 난 화가 촉각 뭐? 촉각은 감각도 5개고, 자 맛도 5개고, 흔히 말하는 거예요. 소리에 있어서 반음을 빼고 나면 온음도 5개고, 그 다음에 계절도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한여름까지 해서 5계절이고, 사람 인격도 5격이라 그러죠. 인의예지신 이래가지고, 방위도 춘까지 해서 동서남북이고, 자 곡식도 오곡이라 그러고, 다 5개인데 우리 6개잖아요. 예? 6개가 들어갑니다. 상화가 있습니다. 상화가 육감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육감, 느낌으로 하는 것. 순서가 틀렸네. (15) 페이지 한 번요. 15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힘이라 그랬죠. 목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힘이니까 계절로 따지면은 봄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봄은 만사를 다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계절이니까. 자, 화는 발산하는 폭발하는 계절이라 했으니까 여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토는 한여름에 해당하고요. 토는 단단할 고자 모든 것을 다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은 더욱 단단하고 긴장하게 해주는 역할, 가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봄을 기다리게 해주는 겨울이 수. 그 다음에 대기에 있어서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봄 하면은 부드럽게 맞는 바람입니다. 바람이 있어야 부드러워진다. 그 다음에 발산하는 것은 열이 있어야 발산이 되겠죠. 또 열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요 습성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 성질대로 그대로 갑니다. 토는 습기입니다. 그 다음에 금은 건조요. 건조. 이거는 수는 추위.
계절하고 안 맞죠. 그 다음에 요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내 몸의 병증하고 다 요게 다 맞아 들어가요.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봄이잖아요. 목이잖아. 목의 기운이 시원찮으니까 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열이 많이 날 때는 심장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습이 많을 때는 비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건조해지면은 가을에 감기 잘 걸리니까 폐대장. 그 다음에 추울 때는 신장이 안 좋아지고. 실제로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특별히 병이 없으면 겨울에 잘 죽어. 간이 안 좋은 사람은 봄에 잘 죽어요. 실제로 간이 심한 큰 병이 있는 사람들. 근데 병원 때문에 요즘 병원에 가면 참 웃기는 게 삼액이 나오는 사람들도 살려놓더라니까. 진짜요. 400 나오는 사람들도 이 사람은 분명히 죽을 맥인데 살려놔. 6개월이고 1년이고 살려놔. 병원 가면 숨은 붙어가 있어. 그거 참 문제긴 문제. 옛날에 이게 심장도 더 된 얘기인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좀 봐달라 해서 연산도 어디 가고 침을 놔준 적이 있었는데 이건 죽는 맥이라 며칠 안 남은 맥이라 그런데 침을 놔달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충 신용만 내고 나와가지고는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죽었어요. 이게 이제 딸네 집에 가 있었는데 아들이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 말 듣고 집으로 모시고 가서 주위 친척분들 불러갖고 인사 다 시키고 그러고 조용히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잖아요. 병원에서 안 좋고 집에서 그냥 조용히 그렇게 가시니까 그래서 고맙다고 사람 죽여놓고 술을 좀 얻어먹었는데 이제 뭐 술을 사주라고 뭐 얘기 됐던가 봐. 그런데 그런 맥을 가진 사람들이 일단 병원을 들어가면 살아. 근데 목숨은 버티게 되거든. 그래서 참 현대의학이 좋긴 좋은데 그게 과연 살아나는 상계가 그게 과연 좋은지는 대해서는 난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방위로는 자, 봄 하면은 바람은 봄은 동쪽에서부터 옵니다. 자, 화는 남쪽입니다. 뜨거운 열은 남쪽입니다. 토는 중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서쪽이 되고요. 겨울은 북쪽입니다. 뭐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다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 일sem으로 보면은 출생이고 그 다음에 결혼이고 작년이고 노년이고 그 다음에 말년이 됩니다. 색깔로는 자, 봄의 색깔은 청색이고요. 여름의 색깔은 적색입니다. 붉은색입니다. 태양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여름의 색깔은 황색입니다. 땅의 색깔은 황색입니다.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백색입니다. 자, 해질녘을 생각하면 됩니다. 가을 해질녘은 하늘이 흰색이 되고 한밤중은 흑색이 되겠죠. 자, 가만 놓고 보니까 삼원색에다가 흑백이잖아요. 그죠? 5가지 색이죠. 삼원색에 흑백. 근데 여기에 색깔이 요 색만 있으면 이 세상에 못 만들 색이 없죠. 다 만들어지는데 한 가지 안 만들어지는 색이 있어. 그게 황금색입니다. 황금색은 못 만듭니다. 그리고 상화에 해당합니다. 황색이 황금색하고 뭐 다릅니다. 우리 금색은 노란색하고 다르잖아요. 네? 황금하고 노란색은 다르잖아. 같은 계열로가 있고 못 만들어내요. 황색. 요걸로 못 만들어내. 황금색은 여기에다가 뭐지 삐까뻔쩍하는 게 뭐 들어가야 돼.
요것만 가지고 못 만들어낸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하나 있네요. 이거 광기라고 있죠. 광기. 광기 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분노, 기쁨,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슬픔, 공포. 병이 들면요, 요 목에 병이 들면 사람이 분노를 잘 합니다. 화를 잘 냅니다. 그 다음에 화에 병이 들면 이 기쁘다, 이제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노래를 부르고 잘 웃습니다. 그 다음에 토에 병이 들면은 생각을 깊게 합니다. 많이 합니다. 좋은 생각이 아니고 망상이겠죠. 그죠? 금의 병이 들면 슬퍼집니다. 많이 슬퍼하고 수의 병이 들면 이 공포 무서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분노가 간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분노는, 약간의 분노는, 사람이 그래서 화가 나면 화를 낼 줄도 알아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걸 참으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기쁘면 기쁜 것을 발산할 줄 알아야 돼요. 같이 나눌 줄도 알아야 돼요. 생각도 해야 좋아져요. 그런데 분노를 너무 많이 하면 간이 나빠져. 약간의 공포가 있으면 신장이 좋아지는데 너무 무서워지면 신장이 나빠집니다. 그 귀신의 집 같은 거 있잖아요. 놀이공원에 가면. 그 가서 즐겁게 확 나오면 좋은데 정말 무서워가지고 그게 밤에 꿈에 나타날 정도로 무서우면 신장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마찬가지,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도 산들산들 봄바람이 불게 되면 정말로 기분 좋고 간에 좋은, 간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바람이 세져 버리면 간이 오히려 나빠집니다.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열이 있을 때는 심장에 좋은데 너무 뜨거워지면은 심장을 오히려 때립니다. 그래서 사우나 가면은 심장병 환자 출입 금지 딱 적어놨잖아요. 너무 뜨거운 열이. 그러니까 심장병 환자 보고 온탕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죠? 그건 따뜻하니까. 근데 열탕은 가지고 뜨거운 사우나는 가지 말라고 돼 있죠. 실제로 병이 나요. 습기도 어느 정도의 습기는 비위장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습기가 너무 많은 곳에서 비위장에 병이 들 수밖에 없고 비위장과 관련된 데 다른 데 병이 납니다. 건조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약간의 건조한 것은 폐에 도움이 되지만 많이 건조하면 결국 폐병이 오게 돼요. 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추워버리면 신장을 배려고 싶어요. 요거는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하나하나 중간중간 우리 강론 공부할 때 나옵니다. 구 페이지 한번 펴보실랍니까? 상생상극 이야기 말씀드렸었으니까 상생상극은 책을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소요. 말씀도 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황제내경의 영추 동지편에 따르면 황제내경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네. 황제내경은 동양학의 바이블입니다. 그냥 성경하고 같은 겁니다. 그게 기본인 책이에요. 모든 동양학의 이론이 황제내경을 바탕으로 해서 다 써져 있고 황제내경의 이 문단 하나하나마다 다 번역을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이 황제내경은 이 하나의 기본 바이블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영추는 황제내경은 책이 크게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문편이 있고 영추편이 있거든요. 소문이 있는데 소문은 주로 약에 관련된 거다 보면 돼요. 한의학 전반에 대해서 되어 있고 영추는 친경입니다. 영추라고 이름을 중국놈이 붙였지만은 원래 이름은 고려 친경입니다.
종시편 이거 좀 굳이 타올 필요 없는데 지금은 예. 고려 침경이라는 얘기는 영주는 고려 시대 때 그 고려 침경이라는 책 이름으로 그 고려 그 왕실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중국 송나라 때 남송 시절인데 남송 때 이제 분명히 황제 내경에 그 영주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책이 없으니까 그걸 고려에 있다니까 고려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려에서 그걸 갖다 줍니다. 중국에다가. 그럼 고려는 그게 어디서 났느냐? 정확한 건 아닌데 그 전해지는 바로는 백제 때 저기 아라난탄과 불교를 가지고 온 그 백제 불교를 그 전파한 아라난탄과 하는 저 어느 나라야 그 인도 성녀. 동진이지. 동진의 성녀가 중이 하나 있었는데 알아. 그 중이 오면서 가지고 왔다라고 전해지는데 정확한지 여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고려신경이 원래 우리나라에서 쓰여진 건지 아니면 그렇게 가지고 들어왔던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내용을 보면은 영주와 이 소문은 유사한 내용이 많습니다. 또 쓰여진 형식이 같아요. 같은 거 보면 결국 중국에 쓰여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 종시편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만병의 근원은 장부의 음양 허실 그리고 한열에 있는데 만약 이 원리를 무시한 채로 치료에 의존하면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돼. 아주 간단하게 적혀 있어요. 방금 우리 저 윤총무가 영주 종시편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주는데 그래서 제일 첫 줄에 나와. 종시편의 첫 줄에 범자지도 이거 적어 볼까요? 이거는 하나 적어 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이게 글자가 어려우니까 그냥 한글로 쓸게요. 한문 하나도 모르는데. 네, 좀 이따 해드릴게요. 범자지도 무릇 침을 놓는 그 침을 놓는 방법에는 필우 종실이에요. 반드시 종실을 갖다 시작과 끝을 알아야 되는데 이 종실을 알게 되면은 오장에 기가 살고 기가 바로 서고 그 다음에 음양이 바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 뒤에 보면 뭐냐면은 요 내가 다시 올라야 좀 그러네요. 뒤에 보면은 만약에 이것을 잘 알면은 잘 알고 지키면은 후세까지 전해가지고 전해가지고 이제 존경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존경해서 부를 것이고 만약에 이걸 잘 모른다 하면은 반드시 이 필득이왕이라 해가지고
천벌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확실히 지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병은 여기서 생기는데 여기서 생기면은 여기에 대한 치료를 하면 지 몸이 알아서 고치는데 괜히 머리 아프다고 머리 아픈 약 주고 열 난다고 열 내리는 약을 주면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 그게 사악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다 합니다. 사도를 쓰게 되면은 결국 천벌을 받지 못한다. 뭐냐? 결국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도를 쓰지 말고 정도를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정도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 오행 그림 있었잖아요. 상극에서 병이 생기고 그 원리만 잘 알게 되면 그 원리대로 치료를 해라는 거예요. 아까 목화 토금수 이 5개의 기운이 상화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기운이 예를 들어서 수레바퀴 돌듯이 이렇게 뱅뱅뱅뱅뱅뱅 잘만 돌아가면 병이 생기지도 않고 건강한 몸이 되는데 이게 제대로 어긋나게 되면은 병이 생기고 또 거기서 치료를 할 때는 어긋난 것을 발라만 주면 되는데 괜히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를 쓰게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음양, 허실, 한절에서 시작이 된다. 요거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 보면은 현대의학은 이러한 기본적인 도리를 따르지 않고 정상치료, 병명치료, 국소치료, 통계치료를 합니다. 어느 증상에는 어떻게 하고 어떤 약을 먹이고 어떤 병명에는 어떤 거 하고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어쩌니까 어떻다 이런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도 못 고치고 대표적인 거예요. 감기 못 고쳐요. 현대의학이. 감기도 못 고치고 중풍도 못 고치고 근시도 못 고친다. 근시 못 고치잖아요. 어린애들 안경 끼는 애들 못 고치죠. 근데 고치지거든. 어린애들은 고치죠. 나이 든 사람 못 고쳐요. 제가 근시 때문에 안경을 한 50년을 꼈나?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꼈으니까요. 근데 그때 고쳤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안경을 딱 끼는 순간부터 눈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안 보이는 것만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죠. 평생을 귀찮게 살았죠. 안경 참 써보면 정말 귀찮아요. 내 안경 내서 해방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이 들어갖고 안경 안 쓰고 될 수 있도록 고치는 거더라고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좋습니다. 제가 이제 눈 조절했어요. 아, 대신에 이제 돋보기를 써야 가까운 데 보니까 전에는 돋보기 안 써도 가까운 데고 잘 봤는데 그럼 뭐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얻었지. 감기고 중풍 못 고치고 근시 못 고치고 근시를 며칠 고쳐줬어요. 어린애들은 안경 끼는 애들을 어떻게 고친 줄 알아요? 근시 고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 억수로 쉬운데 네? 가르쳐주세요. 근시. 근시 원시는 어디가 병난 거예요? 간. 그거 간 아니에요. 심장.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눈알입니다. 요 안에 렌즈 들어있죠. 그죠? 거기 끈이 붙어 있어. 그죠? 그죠? 이 끈이 이쪽으로 쭉 당기면 펴지고. 얇아지겠죠. 그럼 뭔데 그 보는 거예요. 이게 쭉 늘은 이게 안 당기고 쭉 쳐져버리면 이게 두꺼워지겠죠. 그럼 가까운 데거 보는 거예요. 이 눈을 요렇게 돼 있어. 근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 부분이 인대입니다. 인대. 예? 인대예요. 그럼 인대를 튼튼하게 해주면 돼. 왜 어린애들한테 근시가 잘 오겠어요? 인대가 늘어나고 힘이 없어요. 어린애 때
어린애들 겁 잘 먹죠. 공포심이 많죠. 아까 공포가 뭐라 그랬죠? 신장이. 어린애들이 신장이 약해. 그래서 근시가 잘 오는 거예요. 오줌 짜서. 네, 오줌 잘 싸고. 그러니까 이거 고치는 방법. 소금 먹이면 돼. 딴 거 없어. 소금 먹이면 된다니까. 어린애들한테 죽여 먹이면 돼요. 그냥 죽여 먹여갖고 며칠 고쳐줬는데 딴 거 없어요 그냥. 어린애들은 침도 잘 안 맞으려고 그래. 그럼 음식으로 고쳐야지. 근데 요새 엄마들이 애들이 절대 짠 건 안 먹이려고. 안 먹이지. 그 문제지. 그러면 평생 안경 쓰는 거예요. 어린애 기준이 몇 살까지? 초등학교 애들 그냥. 거의 초등학교 6학년 이전에 고쳐야죠. 막 근시가 올 때 그때 고치면 돼. 근시가 올 때 고치면 돼요. 이제 뭐 갑자기 나빠지면 그때 막 고쳐야 돼. 그런데 그거를 당장 보이게 한다고 안경점으로 띄고 갔다. 그러면 못 고치는 거예요. 평생 못 고치는 거예요. 이 굳어버려요. 이 상태로. 늘어져 있는 상태로 그냥 그대로 사야 돼요. 이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인대병이라고 그랬죠. 인대. 예? 인대병이라 했죠. 인대가 역할이 뭐죠? 우리 몸에서 인대의 역할. 인대의 역할. 근육과 근육을 당겨주는 거. 아니지. 그건 힘줄이지. 뼈 빼세요. 관절과 관절 사이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에요. 인대는 부드럽게 그러니까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죠?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힘. 그죠? 신장이 저요, 연 해놨죠? 신장입니다. 신장이 튼튼하면 유연합니다, 사람이. 관절과 관절 사이에 인대가 들어가 있어. 관절과 관절 사이에 뼈, 허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유연해져요, 인대가 좋으면은. 근데 나이 들수록 인대가 굳어져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신장이 또 안 좋아지죠. 거꾸로 한번 볼까요? 자, 아까 힘줄 얘기했죠. 힘줄도 유연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힘줄은 근육에 붙어 있는 거지만 힘줄도 유연하게 만들어주니까 네. 네? 힘줄과 인대의 병은 신장의 병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힘줄과 인대의 병이 났다 이러면 신장을 튼튼하게 해주면 제대로 내 몸이 알아서 고치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게 약간 차이가 다른데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건 내 몸에서는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에 병이 생겼다 이러면은 이거는 간의 병이 되는 거야. 자, 여기 눈입니다. 눈인데 어린애들인데 살벌뜨기가 많아. 눈이 팩 돌아가 있어. 이쪽으로 한쪽으로 돌아가 있어. 눈알을 굴려놨습니다. 돌아간 겁니다. 눈알을 요리 돌아간 거를 요리 땡기고 요리 땡기고 하는 거는 뭡니까? 그건 근육이에요. 그건 근육의 병이기 때문에 요걸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인대하고. 사팔뜨기는 요걸 고쳐줘야 됩니다. 10초. 간을 고쳐줘야 돼. 그렇지. 10초를 먹여야 되는 거라. 네? 사팔뜨기는 요걸 먹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근시는 요걸 먹여야 돼. 그렇죠. 근시 원시 다 포함이겠죠. 그럼요. 5개월에 진짜. 아들. 그 다음에 심포 3초 그러니까 시력이 있잖아요. 시력은 사실은 요게 또 해당합니다. 상화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린애들 2.0이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어린애들 기본적으로 뿌옇고 뭐 이렇다 이러면은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완산곡인연하는 이 성격에 잘 맞아 들어가면 나머지가 우리가 공부하기가 참 쉬워집니다. 요걸 생각하면 외우기가 쉬워져. 안 그러면 이 책에 나와 있는 걸 다 외워야 돼. 근데 사실 이 책에 나와 있는 게요. 젊은 아들, 20대 애들 같으면 이거 한 이틀 보면 다 외울걸. 우리는 이제 썩어가지고 이거 못 외우지만은 다 그렇잖아. 지금 뭐 다 맛이 같이 뭐. 근데 젊은 애들 같으면 금방 공부하는 애들 같으면 금방 외워요. 얼마 안 되지만 그것마저도 우리는 지금 못 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딱 기본 원리를 잘 파악하면 쉽게 외워집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은 왜 간해줍니까? 근육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힘. 그게 근육입니다. 그럼 외우기 쉬우시잖아요. 자, 11페이지에 몸이 차워지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열이 너무 심해지면은 상극을 해서 병이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온열 동물이기 때문에 열이 몸이 따뜻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따셔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은 몸이 식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나이 들면 식습니다. 사람 체온이 몇 도입니까? 36도. 네, 그죠. 36도 5분인데 거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37점. 책에 나와 있기로 36도 사이에서 37도 사이라고 돼 있어. 막 평균해 보면 36.5도가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데 서양 사람하고 동양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동양 사람은 36.7도쯤 되고요. 서양 사람도 36.3도쯤 됩니다. 약간 다릅니다. 동양 사람이 조금 더 뜨거워요. 몸의 체온이.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내려갑니다. 이게 0.01도씩. 이 0.1도가 내려가면 사람 몸의 면역력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0.1도 차이로. 그래서 생학적으로는 36도에서 7도 사이만 오면 정상입니다 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데 오늘 이게 0.2도가 내려갔다 하면 어제보다 내 몸의 면역력이 엄청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이 안 되는 병들이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이 0.2도 차이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진단하는 되는 병들이 그냥 증상들이 그냥 나타나요. 그렇지만 검사해 보니까 정상이니까 이건 병 아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못 찾는 병들이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원래 추운 지방 출신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원래 체온이 또 낮고 그 다음에 음식에서 몸을 차게 하는 음식을 먹고 자라요. 그 사람들이. 우리 동양 사람들은 몸을 따시게 해주는 음식을 먹어요.